안녕하세요. 강남대성 위협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치의학과에 입학 예정인 박규미입니다. 처음에 가채점 결과보다 실제점 결과가 낮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하는 과에 합격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다행이었습니다. 수능 전날에는 수험표를 받고 응시하는 고등학교에 미리 가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과목마다 정리한 정리 노트를 정독하고 그 다음으로는 탐구 과목을 6월, 9월 모의고사를 다시 풀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예상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부모님들은 똑같이 대해주셨고 쉬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간식을 먹거나 다음 수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당연히 떨렸지만 현역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험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2024 학년보다 상당히 평이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난이도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1의 경우에는 빅킬러 문제들이 시간을 많이 끄는 문항들이 많아서 시간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현역 때는 컨디션 관리를 포함해서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련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반수를 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시간 부족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화학2를 노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노베이스 과목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백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보다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일단 제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에서 2과목 가산점이 있었고 지구과학 1을 공부할 때 제 성격과 잘 맞지 않는 과목인 것 같아서 화학2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충분한 자습시간 확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강남대성 위협의 경우에는 수험생의 선호도에 맞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테랑 담임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하성철 선생님이셨는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셔서 조금 덜 흔들리면서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성학원을 다니고 나면서 등원 시간과 같이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이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바이오 리듬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역 때는 과학탐구가 2, 3등급이었으나 반수 때는 1등급으로 올린 만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국어 주간지를 풀면서 뇌를 깨우고 수학은 기출 또는 실무를 풀면서 오전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영어 30분 정도 풀고 그 나머지 시간은 과학 탐구를 주로 하되 국어, 수학을 적절히 배분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컨텐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대모사 K의 경우에는 수능 시험과 난이도가 비슷하고 수능 최근 기조에 잘 맞게 반영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험 운용이 중요한 과학 탐구에서 크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강대모사 K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대 K 중에서도 생명과학 1이랑 화학2가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화학2가 시중에 모의고사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할 수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성학원 중에서 퀀텀 라이브러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쾌적한 시설뿐만 아니라 면학 분위기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장기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과목은 이제 공략법을 학습을 하고 적용 연습을 하면서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하나 과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어의 경우에는 제가 어려워하는 구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조건을 먼저 보려하지 않고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중요한 문장을 파악하고 그 문장을 근거로 잡아서 체계적으로 푸는 연습을 했고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풀 수 있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가장 베이스가 없었던 화학2였습니다. 이거 화학2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이너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를 다룬 강의나 교재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을 정리한 책을 독학하면서 저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개념을 돌릴 때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고 이제 회독을 거듭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념을 완성한 후에는 문제를 푸는 방법론이 적힌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독학하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출문제를 풀 때는 먼저 제가 체계적으로 풀이를 했는지 멈춘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계속 의식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먼저 명확하게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에는 목차를 보면서 내가 학습할 부분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후에는 그 목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복기를 하고 다음 수업 전에 흐름을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예복습을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저는 오답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법론이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했다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방법론을 정리한 교재나 공책에 문제를 옮겨 적으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한 권의 책으로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좋고 본인이 미진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물론 실수는 확률적인 것이나 그 확률이 높다면 체계적인 풀이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2의 경우에는 다변수 상황이 출제가 되는데 그 변수를 무작위적으로 조정을 하면은 실수가 자주 발생해서 어떤 변수부터 조정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처럼 저는 오답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공부에 장기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때는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았는데 확실히 반수 때는 정시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어서 성적 향상에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으면은 전혀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을 믿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